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할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러면 평가원은 수능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문학 영역에서 평가원이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레고.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평가원이 문학 전반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화면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뻔하고 상투적인 말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평가원의 출제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강조한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을 측정합니다. 평가원은 문학 영역에서 문학에 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즉,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학에 대한 지식인 문학 개념어와 문학사적 지식에 대한 평가원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휘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 즉 사고력 등을 측정합니다. 어휘력은 이 화면을 보면 과목별 교육 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한다면 문학에서는 일상적 어휘와 문학 개념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를 평가원은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일치, 맥락에 의거한 추론, 인물에 대한 비판적 판단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고려한다면 문학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사실적 이해는 요즘 문학의 경향인 극단적 사실일치, 일단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주체와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현재 수능문학 사실일치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적 이해에서 주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지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학에서 객관적인 선지 판단의 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추론적 이해는 직접 명시되지 않는 정보를 추론하는 것과 내포적 맥락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명시되지 않는 정보를 추론한다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작품의 전체적 정서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했는지와 관련된 것이고요. 내포적 맥락을 추론하는 것은 그 지문을 보다 보면 A나 B 같은 기호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가원은 우리에게 작품에 대한 전체적 정서 정도는 요구하며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물을 시
문맥에 의거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물으면 우리는 해당 부분만이 아니라 맥락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원 학생들한테도 매번 강조하고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매번 강조했던 보기를 통해서 판단하기, 그것이 바로 내포적 맥락을 추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학 지문을 풀 때는 문학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보기 지문을 읽고 그 보기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원은 그렇게 접근을 하여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고 이 자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능 국어 문학에서 나오는 보기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 국어 문학은 무조건 보기 지문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보기 지문에 근거하여 작품 해석과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원은 문학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한다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문학 개념어와 문학사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능은 분명 사고력 시험이지만 고교 교육 과정 수준의 지식적인 측면이 갖춰졌음을 전제한 사고력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교 교육 과정 수준의 지식적 측면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기준이 꽤나 높고 깊습니다. 즉, 지식적인 측면도 본인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요구한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와 문학사적 지식을 갖춘 상태로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한 뒤에 그를 바탕으로 선지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즉, 문학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로 지문에서 핵심적인 정보, 갈래마다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한 뒤에 그에 근거하여 선지에서 사실 일치적 판단과 추론적 판단을 진행하는 것을 평가원은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에서 판단 과정은 평가원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전반적인 지식과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대한 판단 연습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 지문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원이 요구하는 문학 전반적 지식과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평가원은 크게 6가지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문학적 지식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평가원은 대표적인 문학 작품, 주요 문학 작품 등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대표적인 작품들에 담겨 있는 주요 주제, 시대 상황을 사전적으로 학습한 것을 전제하여 시험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학사적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갈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입니다. 현대시에서는 사전적으로 시, 하위 갈래들의 특성을 요구하고 이를 습득한 상태로 다양한
작품을 스스로 파악하는 방향을 요구합니다. 즉, 학생들이 미리 현대시에 대한 문학적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낯선 작품을 많이 겪어보며 스스로 파악하는 방법을 기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어는 지문 중심의 독해력 연습이 전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전시가입니다. 평가원은 고전시가에서 다양한 갈래에서 활용되어 온 형상화 방식을 사전에 학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개별적 작품을 맥락에 의해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평가원은 우리에게 고전시가에서 쓰이는 빈출 표현, 자연 친화와 연군 지정 등과 같은 주요 주제를 사전에 학습하고 그것을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험생인 우리들은 이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고전시가 공부 방법 6가지 코드에 대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전시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고전어에 대한 어휘 학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래아나 반치음이나 어두자음군과 같은 고전 표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전시는 그 주제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그 주제들과 관련된 작품들을 여러 가지 접하면서 고전시를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아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말한 그 내용이 지금 평가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소설입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소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물상을 폭넓게 학습하고 작품 속 구체적인 맥락에서 인물의 특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평가원은 현대소설에서도 다양한 인물상을 학습하고 그것이 구체적 작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갈등과 인물의 유형에 대한 사전 학습을 요구합니다. 소설에서 인물, 사건, 갈등이 중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평가원은 우리에게 현대소설의 배경 지식을 사전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맞춰 개별 작품을 시험장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사전의 지식적 측면을 공부하고 개별 학습을 그에 맞춰 독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도 현대소설과 학습 방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현대소설은 인물 파악은 쉬우나 내용 이해가 어렵고 고전소설은 그 반대로 인물 파악은 어려우나 그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특성과 유형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고전소설 하위 갈래들에 대한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낯선 작품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교과서 등을 통해 서사 갈래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는 인물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해석하여 인물의 유형과 그 형상화 방식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뻔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출제 기관의 오피셜에 근거한 명시적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는 사전 학습에서 각 갈래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과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지에서 사실일치 그리고 추론, 정서와 맥락 추론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연습 등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통해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되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평가원이 오피셜로 밝힌 수능 출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서 공부 책상이나 교과서에 붙여 두었다가 모의고사 및 수능 공부를 할 때 이 기준을 근거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유명 학원 강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밝힌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공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